그 사람을 대하는 그 직업에 대한 고충, 네. 한국에서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저는 공감이 조금은 안 되었던 게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혼자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성적이나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최대한 여기서 네트워킹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금융 쪽으로 지원하는 지원자들한테는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엉클로지 호주 사는 사람들. 오늘 직업의 세계, 직업의 세계 또 오랜만에 새롭게 찍는데 어마어마하신 분을 또 오셨습니다. 아까 전 계속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때 호주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 이민하고 나서 17년 동안 만난 사람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엄친아. 벌써부터 부담스러운 과찬이십니다. 호주 현지에 인증된 투자 전문가, 네, 저희 양준석 부장님 네. 모시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엄친아라고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개인 소개 한번 해주시는요? 제가 뭐 능력이 출중하다기보다는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정말 훌륭한 회사인데 제가 또 운이 좋게 네.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서의 그 영광을 조금 제가 그냥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간단하지가 않은 인생이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호주는 10년 차인데 호주 내에서도 굉장히 특이하게 네. 세 개의 도시에서 네. 각각 한 3, 4년씩 아, 살아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2013년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한국에 군대 갔다 왔구나. 네, 네. 군 전역 후 한 달 만에 호주를 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군 전역 후에 21살에 네. 대학교를 캔버라로 갔어요. 네, 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대학교. ANU. 네, 그 당시에는 호주에서 1위라고 해서 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1위인 대학을 가자. 호주 랭킹. 네, 네. 그래서 갔던 세계 곳인데 36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을 위해서 멜버른에 갔다가 중간에 시드니로 이직,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주간 이동을 했죠. 멜버른으로 다시 갔다가 네. 또 시드니로 돌아온. 그래서 이제 도합 10년인데 호주 네. 생활이.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캔버라, 멜번, 시드니 중에서 마음에 가장 낀 개인 주간입니까? 네, 네. 마음에 드는 도시는? 마음에 안 드는 도시는 캔버라고요. 마음에 안 네. 드는 도시는? 물론 조금 굉장히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캔버라라는 도시가 굉장히 뭐 고립된 네. 거의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세종시겠네요. 그냥 딱 행정도시.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네.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할 게 없고 너무 고립이 되어 있어요. 시드니나 멜번만 하더라도 뭐 애초에 뭐 도시의 사이즈도 다르지만 뭐 시드니 날씨도 얼마나 좋고 막 관광 명소부터 시작해서 뭐 비치니 아니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보타닉 가든 뭐 바다 이쁘잖아요. 멜버른도 말할 게 없고요. 그래서 캔버라가 가장 재미가 없는 도시고요. 캔버라가만 아니면 저는 멜버른과 시드니는 그래요? 네, 둘 중 선택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공부하기는 네. 괜찮았나요, 캔버라? 너무 조용하니까 할 게 없잖아. 네네, 공부만 해야지. 공부밖에 못했어요. 네.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공부하긴 좋은 도시다. 네, 공부하긴 하면 좋죠. 젊은 친구들 가면 심심하다. 네. 이런 내용이시고. 엉클오지. 그러면 지금 이 프라임밸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업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업무 내용은 한국의 영어로는 Investor Relations라는 부서에 있어요. 네. 한국 분들께는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좀 생소한 부서일 거예요. 네. 가장 비슷한 게 뭐 영업이라 할 수 있지만 또 네. 영업이라 하면 뭐 어감뿐만 아니라 되게 딱 마케팅이라든지 판매의 목적이 있는 그런 좀 세일즈라는 네.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홍보, 뭐 고객 유치 및 고객 관리, 고객 상담, 사업 개발, 마케팅 등등 모든 이 전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놀로지를 가지고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저도 한 2년 정도 알고 지내고 있는데 되게 바빠요. 없어. 맞아요. 네. 호주에 없어. 장점이자 단점이 저는 또 해외에 계신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아요. 사실 국내외 출장이 잦은 거죠. 국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 멜버른에 있다가 시드니에 있다가 뭐 브리즈번 갔다가 퍼스 갔다가 이동이 잦은데 또 해외도 출장이 너무 잦아서 네. 해외가 몇 개국 관리한다 그랬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스스로 그냥 모시고 있는 고객만 하더라도 네.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이스라엘. 네, 10개국이 맞네요. 네,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라임밸류라는 회사가 3조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는 네. 부티크
펀드 맞아요. 회사잖아요. 네네. 이 업무를 하면서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력은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옆에 계신 이창민 지사장님을 포함해서 사실 항상 새로운 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제 식견도 넓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못할 대단한 분들을 네. 많이 그것도 이제 세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참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을 조금 보태자면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는 조금 언어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정체성은 아직까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도 그래도 반 정도는 살았기 인생의 반 정도의 시간 한 14, 15년 정도는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군대도 갔다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커뮤니티와는 아직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직업에 대한 고충 특히 네. 한국에서는 그게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저는 공감이 조금은 안 되었던 게 그러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무래도 자산가들 돈이 많으신 그런 분들을 네. 그런 분들이 제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여유도 있고 네. 또 통찰력 뛰어나고 제가 맞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항상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런 경험이 좋은 경험밖에 없더라고요. 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더 많이 배우고 유식해지고 네. 세계관이 넓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업무에 다양한 사람들, 특히 네. 또 일가를 이루신 네, 분들과 네. 많은 컨택을 하니까 네. 식견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네, 장점들이 네. 있네요. 엉크로치 이제 이 좋은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일을 하려고 선택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성숙하지 않았던 시절 지금도 뭐 많이 성숙했다고 하진 않지만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진짜 솔직하다. 미디어에서건 영화에서건 네. 뭐 금융이라는 이런 업계 자체가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포장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막 나쁘던 좋든 나쁘든 간에 뭐 큰 돈을 벌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돈과 옆에 있는 돈과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직종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굳이 막 이러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뭐 감명을 받아서 혹은 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라기보다는 네.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크겠지만 그냥 자라나면서 막 금융권에 대한 그런 환상을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제 전공을 선택했을 때도 제가 금융과 이제 경제학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마냥 금융업, 특히 투자 쪽에 네. 오고 싶었던 게 제일 컸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네. 또 그 직업과 업계에 대한 그런 환상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본인 계획대로 잘 가고 있나요? 저 스스로의 계획대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물론 바로 제가 대학 졸업 후에 이 업계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네. 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제가 원했던 업계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뭐 백그라운드나 그리고 내 능력들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저 또한 유학생이고 네. 유학생 출신이었고 이거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사실 다 한국 분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와 신분이 같았던 유학생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당연히 정통적인 길로는 뭐 네. 성적 유지를 잘하고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인턴도 하거나 최대한 뭐 그러니까 파트타임이든 뭐 풀타임이면 제일 좋지만 그런 네. 그런 경험도 쌓고 하면서 나중에 면접도 이렇게 수차례 보고 네. 붙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뭐 정도가 있는 있다면, 거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거와 조금은 달라요. 저 또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고생했던 게 비자가 없을 때는 애초에 내가 성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자가 없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대기업들은 지원 자체가 안 돼요. 혹은 다 갔더라도 이제 비자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고 그죠. 경험자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성적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최대한 여기에서 네트워킹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네트워킹을 위한 네트워킹이 아니라 그냥 굳이 내가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가볍거나 허위적인 목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정말 안다면 네. 저는 이제 투자라든지 금융에 대한 이 열정 네. 지금도 아직까지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가고 싶다는 그런 의향이라든지 목표가 좀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게 한국 분이든 아니면 여기서 외국 분들이면 항상 저는 이쪽 파이낸스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뜻하지 않은 인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뜻하지 않게 내가 아는 분들 중에서 뭐 회계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소개시켜 줄까?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관계들을 생각보다도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인맥들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때 네. 제가 쟁취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자면 제가 금융업으로 바로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비자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대학교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근데 대학교에 갔었던 계기도 제 그 뭐 성실함 혹은 네. 저의 그런 취직을 하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알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대학교부터 저를 좀 많이 챙겨주시고 제가 그 확실하게 저의 뭐 목표라든지 커리어를 막 많이 말하고 다녔으니까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이 네가 나중에 너가 금융 쪽에 가고 싶은 건 알지만 일단은 경험이 중요하니까 이런 자리가 났는데 한번 지원을 해볼래? 진짜 좋은 얘기야. 네. 해가지고 오히려 대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대학교에서도 그래서 되게 운이 좋던 게 저는 결과론적이지만 대학에서의 업무가 이 금융, 특히 자산운용, 투자회사랑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대학교에서도 제가 금융 쪽을 전공을 했고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언어도 이렇게 몇 개 국어를 유창하진 않지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주권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들이 나중에 야, 너가 대학교에서 지금 꽤 많이 출장도 다녔었고 상담도 한 그런 이력이 있으면 그 투자 쪽으로 와서 금융회사 쪽으로 와서도 네가 이런 상담 쪽을 맡으면 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자리들 인터뷰라든지 그런 자리들 주선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정통적인 방향이 아니더라도 잠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내 목표가 뚜렷하고 그냥 하던 일에 성실하기만 한다면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식견도 좀 넓어진 상태가 돼 있고 목적이 내가 그동안 못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드니에서 알고 있는 정말 성공한 몇몇 친구들이 비슷한 경로를 탔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바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이거와 비슷한 색채에 있다가 이 일로 들어가서 굉장한 성장들을 이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생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클오지. 제가 알기로는 또 직원을 구인도 해봤고 또 여기에 뭐 신청하면서 구직도 해보신 양쪽의 입장을 다 가지고 계신데 이 금융 쪽으로 지원을 하는 지원자들한테는 어떠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까요? 금융 쪽도 뭐 업무에 따라 당연히 다르지만 저처럼 뭐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가 좀 많은 그런 직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격 그리고 뭐 언어 능력도 당연히 보너스가 되고 그런 것도 보지만 업계 특성상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런 조건들은 그러니까 뭐 성격, 그 성적이라든지 성과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말할 필요 없고요. 세심함, 성실함 이런 세심함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인터뷰가 공식적인 인터뷰 외의 것들에서도 많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교류하면서 뭐 이메일을 주고받는다거나 교류를 할 때 이력서 내용도 있을 거고 이메일 주고받을 때도 있을 거고 맞아요. 이력서에서 철자가 틀렸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요? 이력서도 내는 입장에서 내 인생의 이런 이력을 가장 간편화해서 회사에게 주는 건데 거기서 이 세심하지 못했다는 게 보이면 우리 회사에서 고객들의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훨씬 더 까다로운 그런 세심함과 꼼꼼함이 요하는데 자신의 이력서에서도 이렇게 철자가 틀리고 디테일이 부족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세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그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업계 특성상 정말 숫자 하나 혹은 이름 철자 사실 남의 돈을 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고객이 된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하는데 회사에 내 이름을 뭐 틀리겠어요. 그럼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자라든지 뭐 이런 뭐 숫자에 그 디테일을 얼마나 잘 기울일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금융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정말 디테일을 잘 챙겨야 된다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가 이제 예시도 생각을 해서 이제 프레젠트 하는 게 낫겠죠. 아, 그렇군요. 네, 내가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한지 혹은 성실한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많이 이제 소유하면 할수록 유리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오늘 이제 뭐 마지막 질문까지 제가 다 했고요. 오늘
저희 성공한 투자 전문가로서 또 우리 또 이 3조 회사라고 그냥 할까요? 3조 회사. 호주 달러 3조. 네. 3조 회사 프라임 밸류에 또 일을 하고 있는 네. 저희 양준석 부장님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멘토가 필요하고 저도 네. 이제 오히려 성공한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뭐 이러는 것도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얻었던 그런 경험들, 노하우들을 최대한 많이 지금 이렇게 공유해 보려고 했는데 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응하도록 답변을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초대해 주셔서 마무리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